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지난 DB 트랜잭션 조금 이해하기 1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격리에 대한 겁니다. 시작해보죠. DB는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이제 붙어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시성은 초심자가 놓치기 쉬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직 담당자를 최소 한 명은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안 좋아서 당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이제 위에 이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 저 검은 얼굴 사람을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하얀 얼굴 사람을 B라고 할 때, A가 먼저 담당자가 둘이 있는지 쿼리를 날려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둘이니까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최소 한 명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을 담당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날렸어요. 그리고 커밋을 했죠. 그런데 그와 거의 유사한 타이밍에 B도 자기도 담당자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쿼리를 날리고, 네, E가 왔어요. 담당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담당자에서 빼는 쿼리를 날린 거죠. 업데이트 쿼리를 날렸어요. 그리고 커밋을 했죠. 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은 당직자는 0명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이런 동시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클라이언트가 같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상태, 이것을 이제 흔히 경쟁 상태라고 부르고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죠. 이런 경쟁 상태일 때 이제 데이터가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격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 격리는 다른 트랜잭션 때문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격리의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트랜잭션을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동시에 접근하는 문제, 어떤 한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는 문제가 아예 사라지죠. 그런데 한 번에 한 개 트랜잭션만 실행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여기서 성능은 이제 처리량을 말하는데, 전반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를 줄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단 문제 상황에 맞게 몇 가지 격리 수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격리 수준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리드 언커미티드, 리드 커미티드,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저블, 이렇게 네 개의, 흔히 이 네 개의 격리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리드 언커미티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밑에 리드 커미티드,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저블,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시성과 관련해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것,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덮어쓰는 것, 읽는 동안 데이터가 변경되는 문제, 또 변경이 유실되는 문제, 읽는 동안 데이터가 변경되는 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각각들을 어떤 식으로 DB에서는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격리 수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문제를 살펴보죠. 흔히 더티 리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우선 현재 스탁이라는 테이블에 레코드가 행이 한 개 있고, 스탁 cnt라는 테이블에 cnt 값이 1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위쪽에 있는 사용자가 스탁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나를 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스탁이 2개로 바뀌죠. 그리고 하나를 넣었으니까 스탁 카운트 테이블에서 cnt를 2로 바꿔요. 그럼 이 시점에 cnt가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위 사용자가 이 두 쿼리를 실행하는 그 사이에 아래에 있는 사용자가 쿼리 2개를 날렸어요. 먼저 스탁 테이블에서 실렉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탁이 2개가 조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스탁 카운트에서 cnt 값을 조회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가 멀쩡하다면 cnt 값은 2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1이 결과값으로 리턴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가 지금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을 때 조회한 데이터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 위쪽에 있는 쿼리를 실행하다가 롤백이 됐다면 아래쪽에서의 select from stack은 커밋 되지도 않은, 심지어 사라진 그런 데이터를 읽은 거니까 더 이제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덮어 쓸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이것을 흔히 더티 라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위쪽에 있는 사용자가 뭔가 asset이라는 테이블에 네임이 r1인 행의 값을 오너를 a로 바꿨어요. 그리고 뒤에 네임이 r2인 asset의 오너 값을 a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r1과 r2의 오너를 a로 바꾼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사용자가 절묘하게 그 사이에서 또 쿼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용자는 R1의 오너를 B로 바꾸고 R2의 오너를 또 역시 B로 바꿨어요.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것은 R1과 R2가 둘 다 오너가 A인 것을 기대할 거고, 밑에 있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것은 R1, R2 모두 오너가 B인 것을 기대할 텐데, 실제로는 R1은 B가 되고 R2는 A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덮어 쓰게 되면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더티 리드, 더티 라이트,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DB는 리드 커미티드라는 격리 레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리드 커미티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커밋된 데이터만 읽어요. 그러니까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는 읽지 않는 거죠. 그리고 커밋된 데이터만 덮어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덮어쓰기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 우선 커밋된 데이터만 읽기 위해서 현재 커밋되어 있는 값과 트랜잭션이 진행 중인 값을 따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트랜잭션 진행 중인 값은 읽지 않는 그런 처리를 하는 거고요. 커밋된 데이터만 덮어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행 단위로, 레코드 단위로 잠금을 사용을 해요. 락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트랜잭션이 존재하면 그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덮어쓰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리드 커미티드 격리 레벨을 사용을 하면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죠. 읽는 동안에 데이터가 바뀌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리드 스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읽는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가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DB에 포인트라는 테이블에 A는 10, B는 10으로 값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사용자가 A의 포인트 값을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A는 10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용자가 포인트 테이블에서 A의 포인트 값을 1 증가시켰어요. 그 쿼리를 실행하고 나면 아직 커밋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래 사용자 입장에서는 A는 11이 되고 B는 10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아래 사용자가 포인트에서 B 사용자의 포인트를 1을 뺐어요. 그러면 A는 11이 되고 B가 9가 되고 그 상태에서 커밋을 하죠. 커밋을 하면 이제 DB에는 A는 11, B는 9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위쪽 사용자가 포인트 테이블에서 B의 포인트 값을 조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9를 조회하겠죠. 이렇게 되면 위 사용자 입장에서는 A는 10이고 B는 9가 됐으니까 포인트 1이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 어떤 데이터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읽는 동안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뀐 데이터를 읽으면서 발생하는 문제, 앞에서 봤던 문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DB는 리피터블 리드라는 격리 수준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리피터블 리드는 간단해요. 그냥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읽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 버전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흔히 구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버전을 저장을 하면 읽는 시점에 특정 버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읽어서 리피터블 리드를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DB에 A와 B 데이터가 각각 포인트 값이 10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둘 다 버전은 V1이에요. 이 상태에서 위 사용자가 A의 포인트 값을 읽어요. 근데 이때 읽은 값은 V1에 해당하는 포인트 값이에요. 그래서 10을 읽어왔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래 사용자가 포인트 값을 A의 포인트 값을 1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변경된 A는 V2가 되는 거예요. V2에 이제 11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B의 포인트 값을 1 감소시켰는데 이 상태에서도 B는 V2 값이 이제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하게 되면 DB에는 두 개의 버전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V1과 V2 두 개 버전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위 사용자가 B의 포인트 값을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위 사용자는 처음에 A를 읽을 때 V1에 해당하는 값을 읽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B에 대한 값을 읽을 때도 V1에 해당하는 값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된 값 9가 아니라 내가 읽을 때 해당하는 버전, 그 값인 10을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같은 데이터를 이제 읽게 함으로써 앞에서 발생했던,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데이터가 바뀌면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돼요. 리드 커미티드와 리피터블 리드를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변경한 내용이 유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보통 같은 데이터에다 대고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하게 돼요. 흔한 예가 뭐 카운트 증가라든가 위키페이지 뭐 수정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을 구현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운트 갖고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위쪽 사용자가 아이디가 1인 아티클을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티클의 리드 카운트 값이 1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래 사용자가 또 같은 아이디에 해당하는 아티클을 조회를 했어요. 실렉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리드 카운트가 역시 또 1이겠죠? 그 다음에 위 사용자가 아티클의 리드 카운트 값을 2로 업데이트 쳤어요. 그리고 아래 사용자 역시 리드 카운트 값을 2로 업데이트 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치려면 잠금에 의해서 아래 사용자는 이제 위쪽 사용자가 커밋을 할 때까지 아래 사용자의 업데이트 쿼리는 지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쪽 사용자가 커밋을 한 거죠. 그리고 커밋을 하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아래 사용자의 쿼리, 업데이트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아래 사용자가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기대하는 것은 리드 카운트가 2가 아니라 3으로 증가되는 건데, 이제 둘이 읽었으니까요. 두 명이 각각 읽었으니까 3이 되는 걸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2죠. 값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변경 유실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원자적 연산, 그리고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잠금을 사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비교한 다음에 업데이트 치는 그 방식인데요.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변경 유실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DB가 지원하는 원자적인 연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원자적인 연산을 사용하면 DB가 동시 수정 요청에 대해서 알맞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쿼리에서 뭐 리드 카운트는 리드 카운트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을 사용했는데, 이런 식의 연산을 사용하면 DB가 카운트 더하기 1을 알맞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줘갖고 유실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DB가 이걸 원자적 연산으로 지원한다는 이제 가정 하에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사용하려면 DB가 실제로 이 연산을 지원하는지 확인은 꼭 한번 해봐야 돼요. 변경 유실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명시적으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커밋이나 롤백을 할 때 그 잠금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잠겨져 있는 동안에는 다른 트랜잭션은 그 데이터를 실렉트조차 이제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잠궈버려서 업데이트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보통 DB 쿼리 중에 select for update 쿼리를 사용하면 이런 명시적인 잠금을 사용을 하게 돼요. 뭐 이제 예를 보죠. 그림에서 위쪽 사용자가 위키페이지 ID 1을 줘야 하는데 이때 for update 구문을 사용했어요. 이제 명시적으로 잠궈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아래 사용자 역시 위키페이지에서 아이디가 1인 행에 대해서 for update로 select를 했는데, 위쪽 트랜잭션이 해당 행을 지금 딱 잠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사용자는 그 잠금이 풀릴 때까지 대기를 하게 돼요. 그 사이에 위쪽 사용자가 업데이트하고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커밋을 하는 시점에 그 잠금이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실렉트 결과를 아래쪽 사용자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사용자가 뭐 필요한 어떤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명시적인 잠금을 사용해서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유실을 막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CAS예요. CAS, Compare and Set인데,
이 방식은 수정할 때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서 같은 경우에만 실제 변경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래쪽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죠. 위쪽 사용자가 아이디가 1인 위키페이지를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키페이지에 버전 컬럼 값이 있는데 이 값이 1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래 사용자도 아이디가 1인 같은 위키페이지의 데이터를 조회했어요. 그러면 둘 다 역시 버전이 1인 데이터를 지금 조회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위쪽 사용자가 위키페이지의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웨어저를 보면 아이디가 1이고 그리고 버전 값이 1인, VER 값이 1인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하도록. 근데 그 업데이트를 할 때 버전 값을 2로 바꾸고 있죠. VER 값을 이제 2로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아직 VER 값이 1이니까 업데이트가 실제로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한 행이 수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사용자가 역시 또 업데이트를 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웨어절의 버전이 1일 때라는 거 조건을 걸었고 그 다음에 버전을 2로 바꾸는 업데이트를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래 사용자는 위쪽 사용자가 실제 커밋이 될 때까지 이제 블러킹해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위쪽 사용자가 커밋을 했어요. 그럼 그 커밋한 다음에 아래쪽 사용자의 업데이트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이 시점에는 버전 값이 2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저 업데이트 쿼리, 아래 사용자의 업데이트 쿼리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결과 0행이 수정이 되죠. 한 행도 수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커밋을 하거나 뭐 롤백을 하거나 이제 그런 처리를 할 텐데 이렇게 수정할 때 값이 이제 같은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유실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조금 더 미묘한 문제예요. 읽는 동안에 데이터가 변경되는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때 한 트랜잭션의 결과가 다른 트랜잭션의 쿼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 두 트랜잭션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쳐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 상태, 논리적으로는 경쟁 상태인 그런 상황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서 봤던 당직자 문제, 그게 바로 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당직자 문제를 다시 보면 위쪽에 있는 사용자가 당직자 수를 먼저 select 카운트로 조회를 했죠. 그리고 나서 2가 왔으니까 자신의 당직 상태를 false로 바꿨어요. 그리고 커밋을 했죠. 근데 거의 같은 시점에 아래 사용자도 역시 당직자를 select를 하고 근데 2가 나왔으니까 자신을 당직자에서 빼서 커밋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의 순서만 놓고 본다면 위쪽 사용자가 먼저 했으니까 그 위 사용자가 당직자에서 빠지고 아래 사용자는 당직자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둘 다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두 트랜잭션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경쟁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둘 다 거의 같은 시점에 실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봤던 이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리얼라이저블 격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리얼라이저블 격리를 글자 그대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면 모든 트랜잭션을 줄 세워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방식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너무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시리얼라이저블에 해당하는 격리 수준을 인덱스 기반의 잠금이나 웨어젤의 조건 기반의 잠금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인덱스 기반의 잠금을 사용해서 구현했다고 가정하고 한번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위쪽 사용자가 select count on call을 했어요. 이때 콜 데이트가 인덱스로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콜 데이트가 이제 2021, 0320의 값을 카운트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래 사용자가 동일한 콜 데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역시 조회했어요. 2를 얻었겠죠. 그 다음에 위쪽 사용자가
같은 콜 데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먼저 인덱스 기반의 잠금을 얻었어요. 먼저 접근했으니까 잠금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 사용자가 동일하게 콜데이트가 2021-0320인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치려고 하는데, 이때는 위쪽 사용자가 먼저 잠금을 얻었기 때문에 잠금을 얻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위쪽 사용자는 잠금을 얻어서 업데이트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커밋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 사용자는 잠금에 실패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뭐 롤백을 하거나 실패한 채로 커밋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블 격리 수준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앞에서 왔던 미묘한 문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동시성은 초보자가 매우 놓치기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 동시성에 어떤 문제가 있고 격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면 동시성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게 되니까,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것을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더 보시고요. 잠금 시간은 최소화해야겠죠. 이 잠금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시에 처리하는 트랜잭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처리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성 문제를 다룰 때, 특히 DB에서 이런 동시성 문제를 다룰 때는 사용하는 DB가 어떤 격리 레벨을 지원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 격리 레벨을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요. 좀 어려운 내용을 이번 초식에서 살펴봤는데,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을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범균이었습니다.